난리가 났습니다. 각종 유튜브 기사, 스포츠 기사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전설의 이 리암 로손의 레드불 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쯔노다의 레드불 이적. 정말 일본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번 주 일본 스포츠계 난리가 났어요. 예. 뭐 저희 박한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F1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F1을 오래 본 사람입니다. 20년 이상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F1을 보는 올드팬인 박한이 오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일본에서 F1 보는 일본 팬들은 진짜로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오타니가 뭐 홈런 왕이 된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보다 더 큰 뉴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게 있죠, 이게. 모터 스포츠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이게 뉴스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일본 메인 뉴스로 뜨고,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뜯어내 레드불 이적에 관해서 일본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 여기에 관련된 박한의 여러 가지 익스피리언스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만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어로 번역. 속보 쯔노다 유키 레드불 이적이 정식 결정. 부진한 로손과 시트 교환 톱팀의 새로운 도전. 이래가지고 레드불이 뭐예요? 라고 하면 F1에 이 레드불 레이싱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있잖아, 스포츠 음료 레드불. 그거 만든 회사인데 지금 챔피언 팀이죠. 맥스 베르스타펜이라는 챔피언 선수가 있는 팀인데 이 팀으로 이적을 한 거가 일본에서 이제 뉴스가 뜬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쯔노다라는 선수를 뭐 루키 때부터 보고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못 갈 줄 알았거든요. 레드불은 절대로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레드불의 자리에 있는 이 리암 로손이라는 뉴질랜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첫 번째 그랑프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꼴등, 그 다음에 중국 그랑프리에서 예선 P20 꼴등, 2연속 꼴등이라는 뭡니까? 레드불이 F1에 진출한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위협을 달성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팀의 명성에 똥치를 했다. 라는 이유로 이 친구를 강등을 시키고 2번 달리고 한 다음에 바로 뭡니까? 이 쯔노다를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진짜 각종 유튜브 뭐 기사, 스포츠 기사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츠노다군 관련 뉴스를 올리면 다 덕상.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F1은 이게 팀이 10개가 있는데 드라이버가 정식 드라이버 한 팀당 드라이버가 2명 있어요. 리저브 뭐 빼면은. 그러니까 F1은 지금 총 20명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축구팀보다 인원이 적어요. 그 중에서도 상위팀, 페라리, 뭐 메르세데스, 뭐 맥라렌, 그다음에 하위팀, 지금 뭐 윌리엄스라든지 하스, 그런 팀과는 이게 드라이버 간의 위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칭 뭐 포디움,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는 상위팀에 가는 드라이버는 스타성도 있어야 되고 상품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F1 75년 역사 중에. 그런데 최초로 F1이 시작된 지 75년 만에 최초로 일본인 쯔노다 유키가 카 넘버 1, 이 맥스 베르스타펜, 현 F1 월드 챔피언과 같은 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걸 원하고 원했었는데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 정말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게 어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상품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F1은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F1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F1은 정말로 투명해요. 자본주의, 백인 우월주의, 그 다음에 영국 우월주의가 F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좀 뭔가 카메라에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커트를 친다라는 이게 과거부터 있습니다, F1은. 근데 그걸 알아요. 아시아 팀들부터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키 츠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도 F1 보는 아저씨들은 야, 진짜 내가 살면서 이런 레드불 팀에서 뛸 줄은 몰랐다. 옆에 카 넘버 1이랑 팀메이트가 될 줄 몰랐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자 레드불 공식이죠. 쯔노다에 딱 이거 표정 딱 나오면서 이걸 박제를 해놨죠. 쯔노가 뛴다고 라고 하면서 이게 정식 발표가 됐는데 한국어로 번역 F1 게이트 뉴스 각종 가십들이 이 쯔노다 뉴스를 보도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쯔노다가 어떻게 레드불로 갈 수 있었느냐. 실력, 물론 실력도 중요하죠. 상품성, F1 드라이버 중에 제일 상품성 없는 게 유키 쯔노다입니다. 개인 스폰서도 잘 안 붙고 일본에서 쯔노다는 CF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F1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츠노다군을 몰라요. 몰라요. 이번 뉴스가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NHK는 보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네임밸류가 떨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이 친구가 상품성이 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야구는 오오타니가 넘버 1이잖아.
근데 이런 건 넘버원은 아니거든요. 그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자격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낮게 보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 모터스포츠에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쯔노다는 상품성이 없는데, 쯔노다의 상품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죠. 누굽니까? 쯔노다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혼다입니다. 2025년 3월 27일, 쯔노다 유키,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F1 일본 그랑프리 참전 결정. 이래가지고, 혼다가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거죠. 맞습니다. 쯔노다는 이 혼다 드라이버예요. 일본의 드라이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도요타 드라이버, 혼다 드라이버가 있는데, 도요타가 F1에서 철수한 이후로 도요타 드라이버는 F1으로 못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요타 드라이버 중에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지금 F2에 뛰고 있는 일본인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도요타 드라이버고, 알핀 리저브에 있는 이제 히라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도요타 드라이버입니다. 왜? 도요타는 F1에 정식적으로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요타의 힘으로 다른 팀에 좀 이제 배우로 보낸 거예요. 무사수행 같은 거를. 근데 유일하게 혼다는 F1 엔진 메이커로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불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쯔노다의 유일한 백이 혼다인 거예요. 혼다 드라이버다 보니까. 그러니까 쯔노다는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쯔노다는 뭡니까? 인생이 진짜로 운빨이 기가 막힌 선수예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 이 친구는 진짜 천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쯔노다가 F1에 갈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자기보다 윗 선배들은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쯔노다가 F1, 혼다가 뭡니까? 레드불의 엔진을 다시 제공을 합니다. 혼다가 F1에 참전을 합니다. 일본인 드라이버를 태우고 싶어요. 젊은 애 누가 없을까? 쯔노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쯔노다가 당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진짜 근데 F1은 잘하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타이밍. 인생 진짜 타이밍입니다. 쯔노다의 유일한 스폰서가 혼다입니다. 예, 그래서 혼다의 백업을 바탕으로 들어가서 F1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대신 일본에서 쯔노다는 그렇게 상품성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광고도 안 나오고, 유튜브 예를 들어 쯔노다가 인터뷰를 나가요. 다른 채널, 유명 채널에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뭡니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1등, 활약,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F1은. 예전까지는 F1 선수라고 하면 저도 어릴 때 배우지 않더라도 알고 있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레드불에 지금 약간 공석이 생겼을 때 혼다가 움직인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이거도 진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예, 당장에 지금 쯔노다가 있는 팀이, 원래 있는 팀이 그 레드불 레이싱의 세컨드 팀, 구토로로소 미나르디 라는 팀인데, 이 팀에 자리 앉힐 때도 혼다가 돈을 준 겁니다. 왜? 일본인 드라이버, 스폰서를 안 들고 오는 드라이버는 앉을 자격이 없어요, F1은. F1 드라이버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은 스폰서는 F1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쯔노다의 스폰서가 혼다잖아요. 돈을 주고 앉힌 겁니다. 얼마 줬어요? 1000만 유로. 한국 돈은 얼마예요? 150억. 자리 하나에. 1년에 150억 주고 얘를 태우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안 그러면 아시아인은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데 지금 레드불에 이 친구가 못한대잖아.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레드불 자리가 하나 비겠네. 혼다, 좀 뭔가 돈 없나? 아, 예. 저희가 올해 150억을 냈는데, 레드불에 혹시 우리 유키짱을 태워주신다면은, 한 번 더, 1000만 유로, 150억을 더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불이 계산기 뚫어보는 거예요. 쯔노다 스폰서 따로 들어온 건 없지만은, 그래도 혼다가 돈 더 준다면 그래, 가지! 그렇죠. 이번에 쯔노다, 이 자리가, 300억짜리 자리입니다. 300억짜리. 그래가지고 쯔노다가 앉게 된 거, 이 자리에. 혼다는 과거부터 F1에 참전하고 있거든요. 혼다의 이런 열망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일본인 드라이버가 F1에서 우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이 자동차가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도요타도 참전했을 때 어떤 게 열망이에요? 서양인들, 그 코쟁이들이 유럽의 높은 멸시하는 자기들을, 그 친구들 앞에서 가운데 1등 자리에 일본인을 앉혀놓고 일본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를 팍 내고 싶은 게 일본의 꿈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일본 모터스포츠의 꿈입니다. 근데 그거를 혼다가 옛날에 자기네 팀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일본 드라이버가. 도요타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키 쯔노다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타이밍이 온 거예요. 왜? 같은 팀의 선수가 월드 챔피언. 차가 느린 차가 아니야. 운빨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금이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다는 그렇죠. 기대감을 일본 사람들 가지게 되어서 아주 난리 나고 있는 겁니다. 난리 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혼다가 돈을 내서 올린 거고, 이 친구도 지금 이게 엄청나게 본인에게 인생의 찬스라는 걸 알아요. 예. 당장에 3월 30일, 일요일 날 한국으로 보는 쯔노다가 지금 일본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 혼다의 본사에 토크쇼가 있었어요. 혼다 본사가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사 이전하기 전에 마지막에 딱 토크쇼에서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혹시 그 압박감 느끼십니까? 아니요. 레드불이라는 팀에서 일본 사람들이 보는 홈 그랑프리에서 처음으로 이걸 보여주자는 것 자체가 두근두근거린다.
너무 기대가 된다. 라고 지금 유키 쯔노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뭐 1등은 못 하더라도 이제 이번 일본 그랑프리 스즈카인데 1등은 못 하더라도 시상대에 오르기다 하는 아니면은 이 전임자 이 로손보다 좀 잘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국뽕치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 봐라. 뉴질랜드보다 일본이 낫다. 반대로 2번밖에 못 달리고 레드불에서 추방을 당한 이 리암 로손. 이름이 로손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오면 뭐가 있죠? 로손 편의점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별명이 일본에서도 편의점입니다. 예. 로손 편의점. 참고로 이 밈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리암 로손. 일본에서 편의점 갈 때는 무조건 로손만 간다. 로손 씨는 어디 편의점 가요? 로손 갑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로손 나름 일본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리암 로손이 옛날에 슈퍼포뮬라라는 일본 그랑프리 참전도 했었고 예. 일본 사람들의 좀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한 친구인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꿈에 있었던 레드불 2경기 만에 강등 힘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밈이죠. 로손의 이 사진 레드불 옷을 입고 온 이 사진은 정말로 레어템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박한혜 현장을 중심하는 박한혜 예. 이 레어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요시. 올해 바레인 그랑프리 테스트 박한의 채널에 이것이 바레인 첫 호스피탈리티 라운지에 보는 기적의 이틀간 이란 영상을 보면은 나오고 있죠. 어머나. 하이 리암. 아, 아이고. 땡큐 리암. 등이 멋지다. 나는 레드불이다. 이 친구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다녀요. 옷이 이제 레드불이잖아. 챔피언 팀이라 이거야.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었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것도 봐. 전설의 이 리암 로손의 레드불 짤. 예.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레어 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참고로 저희가 이제 바레인 갔을 때도 이것뿐만 아니라 리암 로손 실제로 이 레드불 레이싱 피트인데 이거 가다가 잠깐 오상 안에 로손 있다. 어디 이렇게 환하게 레드불 안에서 웃고 있었던 이 리암 로손. 올해는 신입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팬 서비스 진짜 많이 해줘요. 바로 나와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는데 리암 로손 선수는 조금 달라네요. 기존 루키랑 달라요. 작년에 좀 뛰었잖아요. 예. 이때 마지막까지 안 나와주셨습니다. 그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멀리서 보고 있는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리암 로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박가네가 이제 이 리암 로손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거든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나요? 그렇죠. 유키 쯔노다를 만났죠. 예. 이때 당시 쯔노다는 그냥 퇴근하면서 이제 퇴근하면 이렇게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뿅뿅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중학생 있잖아. 학교 체육 시간 끝나고 학교할 때 우리 교복 말고 여러분 중학교 체육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혼자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니저랑. 그래가지고 이제 쯔노다 선수 이러니까 예 이래가지고 이제 사진 괜찮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어로 있잖아요. 찍어주고 착하잖아요. 우리 쯔노다. 밝아요. 엄청 밝아요. 근데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제가 진짜 어머니 같아. 어머니 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보세요. 이 로손의 뭔가 이 나는 인류 드라이버 뭔가 이런 품격 있잖아. 약간 어깨 쫙 펴고 있잖아. 이런 영업용 미소. 이거랑 그냥 뭔가 좀 와가지고 이제 이런 찍는 모습 느낌이 좀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유키 쯔노다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F1 인기가 한 번 더 오르는 게 아니냐. 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스즈카 4월 초에 있는 F1 일본 그랑프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이 챔피언이랑 같이 달리는 걸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다 가야 된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 쯔노다의 피버가 뭐 장난이 아니죠. 당장에 이 쯔노다가 F1 그 일본 그랑프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도쿄에서 F1 인기 드라이버 4명이 등장하는 스페셜 토크 이벤트 빠르죠. 이미 옷 바꿔놨어요. 도쿄에서 레드불이 쇼런을 하거든요. 예. 도쿄 오다이바 그쪽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간선 도로에서 맞고 사람들 놔두고 F1을 공도에서 쫙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급표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걸 산 사람들은 쯔노다의 최초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레드불러의 공식 일종 첫 행복입니다. 예. 요시. 아무튼 그래가지고 박간에도 이번에 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F1 오래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인 뭐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F1은 인종으로 많이 갑니다.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영국 드라이버가 있지만 그 사람은 영국인이라는 카테고리보다는 흑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흑인으로서 F1에 타고 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쯔노다도 일본인이지만은 동양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키 쯔노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F1을 잘해두면 그러면 저런 친구들 동양인 드라이버 새내기들도 찬스가 있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쯔노다의 앞으로의 행복
어떻게 될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지. 맥스 베르스타펜 4연속 챔피언 맥스 베르스타펜 옆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일단 이 레드불 팀 마르코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마르코 박사가 말하기에는 2025년 올해까지는 츠노다가 간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과연 쯔노다는 2천만 유로 약 300억 원의 가치를 일본 사람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혼다의 도박이 지금까지 일본의 모든 모터스포츠, 일본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었던 서양 코쟁이들 앞에서 일장기를 가운데 올리는 그 수건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올 시즌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근데요, 선생님들. 사실은 츠노다君레드불 간다. 그 전에 제가 아주 이 미래를 예상했었어. 그런 걸 했었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리암 로손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취미코가 굿즈를 만들었어요.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 갈 때는 기본적으로 오타쿠 분들은 F1 굿즈를 자기가 제작해서 들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올해 그렇게 가려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었었습니다. 띠딩! 발표되기 전에요. 제가 미리 만들었습니다. 이거 취미코가 만든 겁니다. 본인이 취미코가 디자인해서 이거 옷 발표되기도 전에 합성해가지고 쏘는 얼굴이랑 취미코가 거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 잘 아시는 분들은 있잖아. 이거 잔영 옷이네. 라고 그렇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얼굴은 츠노다, 몸은 베르스타펜입니다. 몸은 취미코는 강력하네. 몸이 베르스타펜이면 이미 챔피언의 몸이 있단 말이잖아. 기대가 되네요. 예. 예. 좀 더 장식해서 스즈카까지 들고 갈 생각입니다. 혹시나 스즈카 중계에서 이게 나오면은 박간이라고 느끼시면 되겠네요. 예.